밝힌 금액이 11억이 좀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100억이 넘는 거죠. 뭐 지금의 가치로 200억, 환산하면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밝혀가지고 그 내용대로 공소장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네. 그걸 검찰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압력이 예, 있었고. 부산지검과 대검찰청에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허용할 수 없다. 예. 공소장 변경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제가 그 공소장을 만들었다가 11억 얼마로 만들었다가 그걸 가위로 잘랐습니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백지 붙였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줄인 금액 6억 8천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소를 하는데 그치고 말았죠. 그럼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제가 1심에까지는 이 재판 관여를 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10년 하고 예. 벌금 6억 8천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사를 충분히 못했지만 이 정도면 나로서는 어느 정도는 예. 만족한다. 네. 이러고 제가 미국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네. 그 연수는 미리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선발돼 있었던 건데 제가 가고 나서 이 재판이 이상하게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박인근 2심. 원장은 예. 무죄 하고. 판결 났어요, 대법에서? 안 해요. 그 2심으로 가서 그 당시에는 2심이 대구 고등법원에서 했는데 예. 네. 2심에서 벌금이 다 떨어져 버리고 6억 8천이 달아나고 징역 4년으로 줄었어요. 징역 10년에서 예. 4년으로. 4년으로 줄었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대법원에 갔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그게 감금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량이 더 줄어들었. 대법원에서는 사람이 그게 이제 500명이 죽었는데 아니 감금죄가 거기에서 아니라. 뭐 폭력이 저질러지고 뭐 이런 걸 모두 대법원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네. 그것은 뭐 그냥 불황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보고 감금죄가 되지 않으니까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는 1년을 더 줄여가지고 예. 징역을 3년만 선고하고 말았던 거죠. 500여 명이 죽고 성폭행, 예, 성폭력, 뭐 예. 갖은 노역, 강제노역 이게 다 있었는데 겨우 3년. 그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또 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판 다시 하라고 또 보낸 예. 거예요. 네. 그래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2년 6개월로 줄은 거죠. 그래 애당초 1심에서 10년 더하기 6억 8천만 원 벌금이었던 것이 징역 2년 예. 6개월로 끝나게 됐던 거죠. 전두환 정권에서 빚어진 일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실장, 네. 부산지검장 예. 뭐 온갖 권력을 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무마시켜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예. 우리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분노할 일이 더 있었군요. 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추징금의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러나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저질러졌던 인권 유린의 문제 네. 이 중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정리되지 못한 역사가 좀 있는 거죠. 예.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이거를 그러면 역사 바로잡기 차원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이제 모든 이제 공소시효 다 끝나고 다 네. 덮여졌겠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형제복지원에 아주 장기간 수용이 되어 있으면서 예. 이 사회 적응 능력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도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보통 장기간. 얼마나 있었던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7, 8년,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사회 적응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전원이 다 석방이 됐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정신질환을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와서 오히려 정신질환을. 아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정신질환을 지내면서. 늘 그냥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폭행 협박에 예. 시달리고 네, 네. 구타를 당하고 이러니까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그 저분이 지금 아직도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책도 내고. 형제복지원의 문제를 세상에 다시 부각시킨 분이죠. 한정선 씨라고. 예. 네. 저분이 그 형제복지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아주
처참한 그 인권 유린의 실상을 갖다가 이 작가분하고 또 그다음에 그 관심 있는 교수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이 이 그 한종선 씨하고 같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 책의 제목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것인데 그 살아남은 책을 아이.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1980년 7년이라는 이 시점에 이런 엄청난 인권 유린 사태가 있었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아시안 될 게임과 거예요.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예. 국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이 서울 대한민국에서 예. 물론 이제 한편에서는 부산이긴 합니다만 그런 그러면 저 피해 보상을요.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 원장 말고 그 박인근 원장을 비호하고 감싸줬던 전두환 대통령, 예. 뭐 부산지검 뭐 포함하여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내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그 형제복지원장은 본인이 직접 행위를 했던 사람이니까 네.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그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 이런 총리에 대한 지휘 각서를 통해 가지고 예. 이런 사태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도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그 사건 수사에 있어 가지고 이 대통령의 지시나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외압을 가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예. 그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이 추징금을 안 내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한 인권 유린 예. 이런 전반적인 50 시절 빚어졌던 일에 대해서 정말 정중하게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릴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기에 당시 예. 수사검사로서. 법률로서 또는 국민들의 이 여론으로서 전두환 대통령을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담당 그때 수사검사로서 지금 이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직접적인. 저는 지금 이제 검찰이 나서가지고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뺨을 후려친 그런 꿈을 꾸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살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집권 기간 중에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인권 유린을 예. 저질렀잖아요. 네. 그리고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아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죗값을 치른 거라고는 한 1년 동안 깜방이 가 있었던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추징금을 받는 일밖에 뿐인데 네. 추징금을 사실은 그 사이에 역대 정권에서 추징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추징금을 받지 않고 그냥 묵인해 준 거죠. 그런 사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뭐 수중에 29만 원밖에 뿐이다. 예.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국민들을 조롱해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추징금 이나마 받겠다. 네. 이 추징금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되고 있구나. 사실 전두환 대통령을 지금 무슨 형사처벌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 받지 못한 추징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두환의 일가가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재직주에 뇌물 받은 거 가지고 일군 재산들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예. 원래 돈이 그렇다면- 많았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던데. 그것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이렇게 이 추징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예. 이나마도 안 됐으면 정말로 국가가 아닌 거죠. 네. 예. 꿈속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뺨을 때리는 꿈까지 꿀 정도로 예. 그 분노심, 적개심이 있었던 거군요.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예. 김 변호사님, 그 검사는 언제 이렇게 퇴임하셨습니까? 92년도에 제가 92년도 초에 마쳤습니다. 87년 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하고 5년 뒤에 예. 뭐 그렇죠.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조금 자발적이죠. 자발적? 더 이상. 근데 그 좀 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예.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했었고 네. 그 뒤에는 다시 제가 미국에 다녀와 가지고 또 이제 뭐 고위공직자 사건도 수사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네. 검찰의 간부들은
수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검찰에서 간부가 된다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수사를 차단하고 방해하고 이 수사검사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하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을 막는 것이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92년도 그 시점이 이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진급하는 시점이죠. 예. 세속적으로 말하면 부장검사가 됐으니까 이제 검찰 간부로서 편해지는 거죠. 예. 권력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당시 개념으로는 이제 나도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 간부의 대열로 들어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검사로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예. 던지고 나오신 거군요. 예. 사표를 던지고. 김 변호사님 혹시 오늘 못다한 얘기 많으시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시고요. 예. 하고 싶은 그래요. 얘기 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